그러면 엘레오노르의 남편인 루이 7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6세의 아들 루이 7세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으로 지난편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랍니다. 루이 7세는 본래 후계자가 아닌 차남이었는데요. 장남이었던 필리프가 사고로 죽으면서 갑작스럽게 후계자가 되었죠. 준비가 되지 않은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이었죠. 왕위 상속권이 없는 왕자이기에 이것은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이 동양으로 치면은 스님이 돼서 출가한 것과 비슷했죠. 그 스스로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천직이었죠. 그의 인생은 앞으로 성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였던 필리프가 돌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루이 6세는 성직자 훈련 중이던 루이 7세를 불러와서 후계자 교육을 시키게 되죠. 루이 7세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하기에는 갑작스럽게 인생 진로가 바뀌었으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슬펐을 듯 싶습니다. 본래 성직자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그로서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직자들이 정해진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듯 루이 7세도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순응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직자로 훈련받던 그대로 그의 정치 방식은 정해진 규율대로 하는 고지식한 성격이었는데요. 이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정치 능력을 많이 제약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왕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인을 얻게 되니 속세로 내려오자마자 프랑스 최고의 셀럽 부인을 얻게 된 거죠.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이쁜 여자였죠.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커플은 사주팔자 궁합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봐도 딱 봐도 상극이잖아요. 상극인 두 사람이 만났으니 뒤에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군요. 어쨌든 그 둘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엘레오노르는 16살, 루이 7세는 17살이었다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 시기에 결혼한 셈이죠. 신혼생활은 그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둘 다 첫 결혼이니 달달한 느낌도 있었을 테고 실상 결혼보다는 연애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연애할 때는 반대되는 성격 만나야 재밌잖아요. 물론 결혼은 반대 성격이랑 하면 맨날 부부싸움 하지만 어쨌든 둘의 신혼은 연애할 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위태위태한 부부 사이가 과연 어떻게 금이 가게 될지는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 엘레오노르 궁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왕비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그녀의 성격 탓도 있고 환경 탓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엘레오노르의 성격은 자기 주장이 강했고 동시에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 지는 것을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모든 최고였던 그녀였으니 그녀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했죠. 이것은 수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왕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지난번 편에서 아키텍 공작이 왕보다 더 잘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녀에게는 늘상 입던 옷들이 왕실 사람들 눈에는 사치로 보였던 거죠. 시어머니, 대주교 등등 그녀에게 검소함을 강조했죠. 엘레오노르 또한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답니다. 나는 수도승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요. 프랑스 왕과 결혼했어요. 라며 이게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렸죠.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는 없고 루이 7세는 괴로웠죠.
이것은 그녀의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녀의 할아버지였던 기욤 9세는 호방한 성격의 터프한 상남자였죠. 그녀의 이상형도 할아버지와 같은 호걸 스타일이었어요. 루이 7세는 반대 성향의 남자였으니 그녀 마음에 안 들었죠. 엘레오노르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보호자가 다 죽어버리고 홀로 프랑스 궁전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게다가 원치 않는 정략 결혼으로 이상형과 반대의 남자와 살아야 했으니 충분히 이해되는 이유였습니다. 동시에 남편인 루이 7세도 불쌍한데요. 본인은 왕하기 싫었는데 갑작스럽게 왕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인이 생겼으니 게다가 부인이 바가지 긁으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두 사람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렵 페트로닐라의 불륜 사건이 터지는데요. 페트로닐라는 엘레오노르의 여동생이었답니다.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베르망두와 백작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던 거죠. 둘의 나이 차이는 35살이었다고 합니다. 좀 나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륜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엘레오노르는 적극적으로 둘 사이를 지지하는데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그녀의 사상. 당장 이혼하고 사랑하는 남자랑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구호는 사랑이여 영원하라였죠. 이렇듯 왕비가 적극적으로 나서니 루이 7세는 사랑하는 왕비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각자 가정에 있는 둘의 결혼을 허락하죠. 이 일은 무시무시한 파장을 불러오는데요. 당시는 엄격한 기독교 사회였으니 가정을 깨고 둘을 서로 이어준다는 것이 엄청난 사회의 기준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대주교부터 귀족까지 모두들 미친 짓이라고 반발했죠. 특히 주교는 어린애 같은 일을 그만두라고 왕에게 권고했습니다. 루이 7세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나는데요. 군대를 이끌고 상파뉴 백작 영지로 쳐들어가서 병사들과 백성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무력시했던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시위했다가 바로 목숨을 잃는군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루이 7세는 이 일을 두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 성직자를 꿈꿨던 그가 사람들을 학살했으니 이 일은 그의 가슴속에 남아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일로 둘 사이는 더욱 나빠지게 되는데요. 사랑을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지금은 이해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가정이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엘레오노르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둘이 이혼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터지는데요. 정말이지 다음 편인지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다음 편에는 2차 십자군 전쟁이 이어집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